이 자세를 20초씩 3회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목 통증 줄고 어깨 통증 줄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중년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50대 이후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도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50대 이후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운동들을 하면 사실 좀 무리가 갈 수 있고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근육량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육량을 증가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내 몸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50대가 되더라도 허리를 좀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좀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들도 하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깊게 앉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많이 굽히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이 무릎과 허리와 이 목과 이런 자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무조건 오게 되거든요. 특히 무릎, 허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몸 상태가 굽히는 게 좀 힘드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엎드릴 때 데드리프트, 이 데드리프트 처음 하시는 분들,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하면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면 너무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그냥 크런치를 하면 되는데 이거 근지구력 측정을 하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복근 운동한다고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목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복부만 운동할 수 있는 크런치, 목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허리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크런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좋으신 분들, 평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데드리프트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아치가 된 상태에서 엎드리는, 정확하게 배워서 엎드리는 자세로 해주시는 게 등 전체를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깨도 펴지고 등도 펴지고 그리고 몸 전체가 뒤로 이렇게 쭉 펴질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목도 허리도 이렇게 펴질 수 있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는 정말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스쿼트를 처음 하실 때 힘드시다면 의자 잡고 스쿼트를 하시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시거나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를 처음 시작해갖고 내 몸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체 근력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나 무릎 다 똑같은데요.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량이 좋아지거든요. 중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근육량이 상승하기가 근육의 텐션, 근육의 탄성력이 좋아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해야지 허리가 튼튼해진다는 건 내 몸의 중력을 계속 받게끔 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부분은 또 특히 스쿼트 같은 경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하시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셔야 되겠지만 좀 무릎에 부담이 되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스쿼트 같은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무릎에는 사실상 근육의 연부 조직이 이렇게 다 있지 않고 그냥 뼈하고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무릎을 좋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무릎을 좋게 만들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 무릎을 붙잡고 있는 근육들, 이 근육들이 무릎을 옆에서 이렇게 어시스트 해줘갖고 무릎이 편해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 앞 허벅지 대퇴사두근과 그 다음에 이 종아리 근육 그리고 뒤 허벅지 햄스트링 이 부분들이 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쿼트만한 것이 또 없어요. 스쿼트 또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무릎에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앉아서 하는 무릎 다리 들어 올리기 레그 익스텐션, 누워서는 레그 익스텐션, 그냥 누워서 다리 들어 올렸다 내리는 레그레어, 한 발로 하는 레그레이즈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걸어 다녀야지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뼈도 좋아지고 심혈관계 질환도 좋아지거든요. 걷기 위해서 누워서 앉아서 서서 그 다음에 약간 빨리 걸으면서 그 다음 뛰면서까지 돼야지만 건강한 신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이후에 한국인들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생활습관. 과다한 나트륨 섭취, 과다한 당 섭취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그냥
20, 30대에는 모르고 먹었던 음식들이 그때는 살이 안 쪘으니까 그냥 편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40, 50대 되다 보면은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근골격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몸에서 살은 더 많이 찌고 살이 많이 찌면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계속 앉게 되고 누워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중년 50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내장 지방을 빼거나 체지방을 뺄 때 이런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 것과 베타 수용체들이 있는데 중년이 됐을 때 제일 고민은 아마 뱃살일 겁니다. 이 뱃살, 허리둘레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가 고민이 되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니까 허리, 무릎 뭐 다 아프거든요. 어깨. 이 허리둘레가 줄면은 통증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장 지방은 그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장 지방은 이 베타 수용체가 많고요. 체지방이 피하 지방, 이게 허벅지나 뱃살이나 엉덩이 뒤쪽에 들어가는 거는 알파 수용체가 많습니다. 알파 수용체는 지방이 잘 이렇게 안 빠지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타 수용체는 지방이 잘 빠지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조절만 잘하고 운동만 하면 뱃살이 빠지는데 뱃살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빠지냐면 내장 지방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은 천천히 빠져요. 왜냐하면 피하 지방이 알파 수용체가 많고 내장 지방엔 베타 수용체가 많고 그리고 세포 자체에 있는 지방 크기에도 내장 지방의 크기가 훨씬 크고요. 체지방, 피하 지방에 있는 게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1, 2주만 운동해도 남성분들은 내장 지방이 사실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1, 2주 운동하면 좀 티가 나요. 뱃살이 쭉 줄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내장 지방보다는 엉덩이나 허벅지 뒤, 이 뱃살, 허리살, 뭐 팔뚝살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피하 지방이 빠지는 속도 자체가 늦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좀 그게 더뎌지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20, 30대에는 못 느끼는 현상들인데 40, 50대 되다 보면은 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에 있어서 나는 왜 살이 잘 안 빠져요? 왜 티가 안 나요? 막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근육이 많아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많이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있는 반면에 신체 골격상 그리고 이런 호르몬적 부분도 포함 다 해서 남성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1, 2주만 해도 티가 좀 잘 나고 여성분들은 1, 2주만 하더라도 티가 덜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건강 습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중년 이후에 이제 20, 30대와는 틀리게 신체적 능력이 좋다면 바로 밖에서 사람들과 뛰어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거나 레저를 보내거나 할 텐데 중년 이후에 조금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은 그냥 운동이 걷기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건 걷기가 아니라 이게 숨이 이렇게 가빠야 되는 거거든요. 숨이 가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걷기식으로 한다.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식후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혈당을 올리지 않게끔, 인슐린이 올리지 않게끔, 내 몸에 지방이 잘 안 쌓이게끔 신체적으로 그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냥 운동을 걷기식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상 운동이 아니라 그냥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가쁘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하루에 10분 이상 가쁘게끔 해주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많다 그럼 30분 더 많다 1시간 이렇게 늘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숨이 가빠야지만 탄수화물의 양이 많이 나가야지만 몸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나게 되어 있고요. 땀이 나게 되려면 그냥 천천히 걷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호흡이 원활하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거는 그냥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운동만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중에서 꼭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적인 거 하나. 두 번째,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하나. 이 두 가지는 중년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스트레칭,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 동작인데 의자에서 하는 겁니다. 의자에서 두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이렇게 말린 상태가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전방경사를 만들어주고 골반을 뒤로 후방으로 돌리면서 전방경사를 만들어주고 견갑골이 모이게끔 하면서 붙여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엄지를 뒤로 제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더 높아지고 가슴이 펴지면서 말린 등이 쭉 펴집니다. 허리도 좋아지고 경추도 좋아지고 자, 이 자세를 20초씩
3회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20초씩 3회. 아침, 점심, 저녁. 키포인트, 엄지를 뒤로 제껴주는 겁니다. 펼쳐서. 그래서 견갑골을 모아주고, 그래야지만 목에 있는 경추와 허리에 있는 요추가 척추에 있어서 C자 라인이 딱, 역C자 라인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 흉추 빼놓고 목과 허리만 역C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 통증 줄고, 어깨 통증 줄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년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게 가장 편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 다리, 그냥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렸다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이렇게 잡고 편하게 다리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렸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 이완이 되면서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서 무릎이 안정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20번씩 아침, 저녁으로 꼭 해주시면 무릎이 예전하고 정말 틀리게 정말 편해질 겁니다. 뒤에 있는 허벅지 뒷근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오금에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림프순환도 원활해지게 되겁니다. 무릎 통증이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허벅지가 강화되면서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진다고들 하는데요. 중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경고 신호가 있을까요? 중년이 되면 저도 중년이라서 너무 느끼는 건데 저는 20, 30대 때 제가 태권도 사범을 했을 때입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숙식을 했을 때인데 그 도장에서 숙식하면서 근데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나면 밥 둘이 두세 공기씩은 먹으면서 김치랑 그냥 돼지 볶음이랑 다 먹고 나서 바로 그거 먹고 10분 있다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그때는 이제 복근이라고 하죠. 이런 복근, 왕자 이런 것들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신체 활동도 많았고 몸 상태도 그렇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 살도 안 찌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40대가 지나고 50대 중년에 딱 오다 보니까 느끼는 거. 첫 번째가 먹으면 살이 많이 쪄요. 그냥 많이 먹으면 옛날처럼 먹으면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이라기보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살찝니다. 근데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옛날처럼 이 소화 능력이 좋지가 않아요. 소화관에 있는 위장도 다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통증. 그냥 어느 순간 어깨 통증이 한번 오고 어느 순간 목 통증이 오고 어느 순간 무릎 통증, 골반 통증, 발목 통증들이 옵니다. 근데 이 통증들이 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통증이 왔네? 그냥 이제 근데 며칠 지나고 파스 붙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이게 좀 좋아져요. 근데 그 신호가 뭐냐면 단축되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몸이 계속 신호예요. 그게 통증이 아파 그래서 한 달 정도 병원 다니고 뭐 한 다음에 이제 통증이 잡혔네 하고 유연성 운동을 안 하고 가동범위 운동을 안 하고 신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이게 체형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현상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어깨는 앞으로 굽히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고 등은 굽고 목은 앞으로 쭉 나오는 거북목이 되고 허리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전방 경사가 되지 않고 약간 굽혀지면서 허리도 앞으로 꼬부랑 할머니처럼 앞으로 굽히고 무릎도 옛날만큼 펴지지가 않고 고관절도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다리는 옛날만큼 올라가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이거든요. 이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은 바로 이런 통증들의 시작이고 먹으면 내가 살이 잘 찐다? 옛날만큼 그러지 않네. 이게 신호 1번. 2번은 통증. 아프네? 이게 신호입니다.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을 잡고 가동범위를 넓히고 유연성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해주셔갖고 이게 단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이 통증들로 인해서 여기가 굽고 그 다음 반대쪽 굽고 목 굽고 고관절 굽고 계속 굽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 몸 형태가 갑자기 정말 노화가 많이 일어난 내 몸 형태의 몸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하루 10분 내 몸 리셋 저자 김재원입니다. 저는 현재 인간미 넘치는 건강 이야기의 건강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한 53만 지금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있고 제가 이렇게 좀 좋은 계기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하고 또 강의를 드린 점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하루 10분 내 몸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1만 명 정도의 회원분들을 상담해드리고 또 강의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책을 쓴 제일 큰 목적은 사실 저라는 사람이 책을 쓴다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세상에 유명하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위인 같은 분들만 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우연치 않는 상황 속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한테 권유를 해주시고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때 이제 많은 고심을 하고 좀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때 고심했던 이유는 저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심을 덜하고 결정도 빨리 하고 책도 좀 더 빨리 쓰거나 여러분들 좀 빨리 찾아뵈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이제 좀 몇 년 전에 일찍 좀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아들도 육아를 해야 되고 그때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육아를 해야 되고 아들과 또 집안일과 또 사회생활도 하면서 또 돈도 벌어야 되는 상황들도 막 겹치다 보니까 또 플러스해서 저도 굉장한 상실감에 빠져 있어서 저라는 사람이 과연 책을 써야 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 고심이 제일 컸어요. 내가 슬프고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잘 못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고심을 많이 했다가 이제 주변에서 가까운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자 제 인감이 넘치는 건강멘토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통증이 줄었다, 몸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또 많은 힘을 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또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뿌듯해하고 엄마가 없는 부재 안에서도 아들이 이렇게 좀 엄마에 대한 사랑이 아빠한테 닿아오다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의 자존감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좀 마음을 다잡게 되고 아들하고 이제 좀 산을 다니면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게 2024년도 10월부터인 것 같아요. 10월부터 책을 쓰게 돼서 한 1년여간 책을 쓰고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때 1년여 전에 뭐 2년여 전 2023년도에 일이 일어났었던 이제 저한테 큰 아픔, 큰 상실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 몸무게가 원래 이렇게 퉁퉁하기도 했지만 한 18kg 정도 막 이렇게 체중이 엄청 많이 불어나게 되고 저도 뱃살이 너무 많이 불어나고 생활이 이렇게 영이롭지 않은 상태에서 좀 생활하다 보니까 망가져갔어요. 이게 좀 밑바닥까지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린다고 엄마 없는 부재에 있어서 많이 이제 놀리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이렇게 돼선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큰일 나겠다. 그런 감정이 막 치올르면서 이제 아들하고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게 됐고 아들하고 지금까지는 한 60여 곳에서 한 80여 곳의 큰 산들을 다 다니기도 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작은 산들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18kg에서 한 20kg 빠졌고요. 키도 한 3cm 정도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한테는 되게 큰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책을 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됐어요. 쓰면서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와서 좀 인사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제 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한 권씩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언제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 와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이쪽 똑똑한 한 스푼 이쪽 채널에 와서도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건강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강 멘토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고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제 채널인데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 제가 그건 직접 몸소 느꼈거든요. 어려서부터 운동도 하고 체육적으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밟고 했지만 제가 큰 상실감을 겪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지고 자존감, 자신감 다 밑바닥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몸이 다시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좀 더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는 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또 제 아들의 모습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좀 자존감이 떨어졌거나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내가 약해져 있다라는 모습을 느끼신다면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몸이 건강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